다짜고짜 카메라를 들이미는 일명 헌팅 방송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막무가내로 촬영하기 때문에 신고조차 어렵고 신상이 그대로 노출돼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에서 알아봅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다짜고짜 카메라부터 들이매는 이른바 헌팅 방송. 네. 이름이 헌팅 방송 하니까 뭐 사냥하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다양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해수욕장 같은 요즘 이제 여름철에 휴가철이라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그냥 생방송으로 보통 이 BJ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하는 방송을 보면 대부분 생방송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그냥 무작정 찍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슨 방송이고 어떻게 내보내고 어떤 사람이 보고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하고 고지한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신체 일부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을 전혀 보장을 안 해주고 그냥 막무가내로 찍고 또 만약의 경우에 잘 몰라서 동의를 해주면 그냥 노골적으로 뭐 마사지 오일도 발라주면서 신체 일부만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선정적인 방송을 내보내서 결국 이제 찍히는 사람 입장에 잘 모르잖아요. 어느 부분을 찍고 있는지 어떻게 이 내용이 방송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그 BJ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바로 방송에 내보내기 때문에 뭐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좀 인권 침해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생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이 인터넷상에서 그 개인이 보는 사람이 직접 댓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댓글을 남기면서 요구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을 더 잘 보여달라든지 어떤 행동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별풍선이나 다이아몬드나 팝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례를 하게 되는데요. 찍는 사람 입장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많은 사례를 받기 위해서 즉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댓글을 올리는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대상이 되는 여성은 전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뭐 성형 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적으로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욕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찍히고 있는 사람 전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찍히는 순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찍히는 순간 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을 되는 건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방송이라고 한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신분이 철저히 보장이 되는데 이런 건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위험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찍혀서 방송이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찍히는 순간 신분이 노출되면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지난달 5일에 서울 강남의 한 왁싱센터, 이게 왁싱센터가 뭔지는 여러분 아시고 몸에 털을 제거해 주는 곳인데요. 여기에 뭐 그 집 주인의 왁싱센터의 집 주인이 BJ에 의해서 촬영이 돼서 노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30대 남성이 그 방송을 보고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성폭행하려다가 결국 사고를 친 그 살해까지 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방송에 나가게 되고 그 방송에 나가는 순간 성적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범죄의 표적이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방송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정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의 없이 이게 방송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사실은 뭐 초상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초상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는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불법입니다. 100% 불법이고요. 만약에 신체 일부, 특히 선정적인 부분으로 신체 일부를 찍어서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걸 유포하거나 방송에 내보내면 성폭력 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잡기가 힘든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실제 이걸 내보내는 아프리카 TV나 팝콘 TV나 다이아몬드 TV나 이런 방송사들은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안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면 본인이 그걸 찍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증거를 경찰서는 잡아야 되는데 그 증거를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서 처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를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 이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예. 만약에 그러면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신고한다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후속 조치는 대체적으로 누가 처벌을 받냐면 BJ가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구조가 그 아프리카 TV나 뭐 팝콘이나 이런 TV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플랫폼 제공업자들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해요. 단순히 우리는 채널만 제공해 줬을 뿐이고 방송을 실제 만드는 BJ들이 다 1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면 BJ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문제는 BJ는 처벌을 받는데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아프리카 TV나 팝콘 TV는 전혀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심의를 통해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네네. 안 되면 2차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요. 자율심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플랫폼 사업자들이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예.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이런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채널에서는 판을 깔아줬으니까 아무나 여기서 들어와서 방송을 그렇죠.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1인 사업자인 BJ가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예. 예. 그럼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죠. 왜 이제 문제는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아프리카 TV나 이런 팝콘 TV 같은 데는요. 예. 이익을 나눠요. 그러니까 BJ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팝콘이나 별풍선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우리 그 인터넷 방송편은 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돈을 BJ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나눕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떼요. 근데 그것도 어떤 BJ가 인기가 많으면 8대2로 나누고요. 인기가 좀 없으면 6대4로 나누고. 그럼 결국 BJ가 불법적인 방송이나 선정적 방송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플랫폼 사업자들 일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처벌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주잖아요. 선정적인 방송을 하면 할수록, 폭력적인 방송을 하면 할수록 이익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막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더 많이 남겨주는 BJ한테 적극적으로 처벌 안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도 함께 처벌을 해야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내용도 좀 선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런 별풍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선정적으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1대1로 말로 채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보는 사람이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올릴 수 있거든요. 요구를 합니다. 찍는 사람한테 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BJ들 중에 물론 지금은 헌팅 방송을 얘기했지만 네.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여성 BJ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을 노출해 달라든지 특정한 부위에 대해서 보여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선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세부적으로 법적 규제가 좀 절실한데 예. 정부에서 어떤 규제들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이게 인터넷 서비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TBS처럼 방송국이 아니고 인터넷 서비스로 돼 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법 내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자들이 방송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선정성, 폭력성을 확대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법뿐만 아니라 특별법이나 아니면 방송법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방송을 하지 않거나 폭력적 선정성이 높은 방송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BJ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함께 책임을 물도록 하는 그래야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민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법이 국회에 일단은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지난 국회였죠.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저는 이게 약하다고 봐요. 뭐라고 지금 개정안이 어떻게 되냐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도. 근데 이거는 이 정도 해가지고는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3천만 원 주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3천만 원 벌고 무섭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예. 좀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돈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벌금 물려가지고는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일정 부분 정지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자율 시민을 강화하고 BJ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BJ를 퇴출시킨다는 거죠. 예.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BJ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BJ가 이런 방송을 내보냈으니까 BJ를 일단 퇴출시켜 주세요 하면요. 3개월, 6개월 정도 퇴출을 시켜놨다가 다시 불러요. 또 한 방송사에서 BJ가 퇴출이 되면요. 옆에 방송사 가서 또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아프리카 TV에서 퇴출이 되면 다이아몬드 TV 가서 하는 거예요. 또 예,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이 BJ 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삼진 아웃제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든 그래서 영원히 방송계를 떠날 수 있도록 BJ나 이런 방송계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1인 방송에 요즘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헌팅 방송에 대해서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